네, 선거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여야의 입장차도 미미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전문가를 모시고 엇갈리는 선거제 개편의 방법론을 비롯해서 그 개선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박상병 시사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정개특위가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국민 72%가 선거제 개편에 찬성한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 같아요. 그에 반해서 의원 수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여론이 좀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 개혁이라는 것에 절대 찬성하는 여론이 항상 있죠. 예. 뭐든지 개혁한다면 좋은 것이고 더더구나 정치 개혁이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현재 정치가 너무 나쁘다.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자. 이런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선거제 개혁이라고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모르지만 그래도 현재 정치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 찬성하겠다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나쁘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을 지금 늘리자는 그런 것에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해서 앞으로 또 얘기 되겠습니다만 선거구제를 개혁하면서 의원 수를 늘려가지고 더 많이 뭐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든가 이런 쪽으로가 돼야 되는데 뭐 그런 쪽은 그야말로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여론조사 내용 중에 또 의미 있는 것이 이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찬성을 하시는데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소선거구제에 대해서는 부정이 37, 긍정이 36. 뭐 비슷하게 부정적인 의견이 오차범위 안에서 살짝 높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번에 상당히 이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런 제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개편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58.8 반대가 23.3.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사실 좀 더 다양화되고 있는데 정치는 양극화, 극단화되고 있죠.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총론으로 선거제도를 바꿔서 정치 문화 또는 정치 계획 자체를 한번 견인해보자라고 하는 의견은 좋은데 강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는 지금 여야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생각이 좀 다양한 것 같아요. 지금의 소선거구제가 문제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국민들도. 43% 득표를 얻은 후보하고 42% 득표를 얻은 후보하고 하면은 44%가 이깁니다. 승자 독식. 승자 독식입니다. 다 국민들 알고 있어요. 바꿔야 된다. 좋은데 그러면은 그런 선거구제를 좀 어떤 방식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입장이 다 달라요. 뭐 중대 선거구를 하자, 비례대표제를 늘리자, 줄이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준연동제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100% 연동형 비례제 독일식으로 도입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런 꼼수 정당, 위성 정당 이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꼼수 정당은 안 된다고 보는 거는 다수 의견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국민 다수가 동의합니다. 이거 바꾸자.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 그 얘기를 하면 또 아마 나눠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국민들은 전체적인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론의 잣대는 지금의 선거제도 이대로 지금 우리가 21대 총선을 치렀던 이 선거제도는 바꾸자라고 하는 압도적인데 구체적인 강론을 놓고서는 좀 더 공론화라든지 좀 더 여론의 검증이 필요한 그런 대목이다. 여론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내년 총선은 4월 10일로 날짜는 정해져 있고 또 법적으로 1년 전에 선거법을 개정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4월 10일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시간은 별로 없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총론에 대해서는 뭐 여야, 뭐 국민 할 것 없이 모든 분들이 이제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개편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강론에서 이제 상당히 그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쟁점은 이 다음 질문으로 여쭙고 이 각각의 의견을 갖다가 어떤 시간을 갖고 속도감 있게 이것을 좀 의견을 수렴해가는 방법론이 있다면 어떤 걸 제시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뭐 개별적인 의견에서는 아마 여야가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은 뭐 중세 선거구제 중심, 야당은 뭐 권역별 비례대표 중심 이렇게 한다면 근데 사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또 우리 박 평론가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국민들이 사실 정확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개혁을 한다고 하고 현행 소선거구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고 그걸 바꾼다고 하니까 찬성하는 것이지 그 각각의 쟁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다 아마도 그야말로 찬반 의견이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대로 어떻게 해나가는 게 좋으냐 한다면 시간은 물론 많지 않지만
그야말로 권역별로 이런 데서 토론을 한다든가 이것도 한 일환이겠죠. 국민들을 참여시켜서 예. 정치권에서 얘기되는 쟁점들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주고 그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내용을 충분히 안 다음에 어떻게 그냥 판단하는가. 이런 과정들을 좀 동시다발적으로라도 예. 뭐 서울에서 한 번, 호남에서 한 번, 영남에서 한 번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도 계속 얘기를 해서 국민들이 진짜로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예. 이런 것들 한번 의견을 모아보는 것도 이른바 수의 과정 이런 것도 아마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수기 과정, 토론회, 공청회 이런 걸 이제 방법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예, 사실 사실 뭐 뭐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예. 늦었죠, 사실은. 예. 뭐 지금 3월 말까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예. 지금 2월입니다. 예. 한 달 동안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예. 여야 정당한테만 맡겨놓으면은 솔직히 말하면 뻔합니다. 결국은 여야가 손해보지 않는 예. 지금의 형태를 가지고 다수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정도만 하는 것이지 예. 이것을 선거제도 개선이나 개혁으로 볼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간도 늦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라든지 전문가들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것만 합의하면 됩니다. 예. 뭐 이를테면은 소선거구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했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가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김진표 국회의장도 지금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소선거구제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말 그대로 승자가 독식하는 이 제도를 바꾸자고 하면 답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예. 소선거구제를 하는데 좀 지역구를 좀 더 좀 넓혀볼까? 또 아니면 소선거구제를 하는데 좀 도농복합형으로 저쪽은 좀 저런 식으로 농지를 좀 도와주고 서울만 바꾸가 호남은 어떻고 영남은 어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는 공론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여야가 정격특위에서 지금 4개 정도의 안을 만들어냈다 그러는데 예. 사실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예. 지금이라도 그 안을 가지고 국민 여론도 한 번 정도는 들을 시간을 좀 될 것 같고 전문가들도 의견도 시민사회단체 진짜 모아서 예. 여야의 이해관계, 탕리탕략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 말 그대로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는 전원위원회를 국회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방식으로 빨리 결론을 내야 된다. 예. 더 이상의 시간 끌면 이거는 결국은 또 지난번 선거와 비슷한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두 분께서 지금 뭐 소선거구제가 이대로는 안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문제 조금 이제 그 의견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예.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얘기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 예. 저는 제도를 바꿔서 문화가 바꿔지지 않는다고 원칙 생각합니다. 예. 자꾸 우리는 뭔가 개혁할 때 막 뭔가 커다란 거 해서 판을 뒤집어 엎어야 뭐가 개혁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전 여러 차례 제가 칼럼으로 의견을 표현했습니다만 디테일을 바꾸지 않고 정치의 디테일을 바꾸지 않고 정치의 큰 판만 바꿔가지고서는 정치가 안 바뀝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가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모양 이렇게 된 것이 소선거구제 탓입니까? 아닙니다. 선거구제 탓이 아니라 정치인들 탓이고 정치 문화 탓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중대 선거구라도 뭔가 해보자 이런 얘기는 현재 정치가 하도 문제가 많으니 이런 거라도 해보자 그런 차원이지 중대 선거구제를 바꾸면 우리나라 현재 분야가 정치가 싹 바뀔 거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네.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도입하면 우리나라 정치가 막 좋아질 것이라고 다 얘기했는데 더 나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남쪽의 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되는 것처럼 예. 외국의 제도가 아무리 좋은 제도가 많고 했다고 하는데 소선거구제가 문제가 많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른 걸로 바꾸면 우리나라 그 새로운 제도를 이식하면 좋아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논의하는 것은 그래도 뭐라도 좀 해보자 예. 이런 차원이지 외국의 소선거구제 하는 나라를 또 문제 없이 하는 나라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도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예. 그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니까 뭔가 바꿔보자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다른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디테일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질문은 사실 조금 이따 드리려고 했는데 뭐 말씀 나온 김에 그 얘기 좀 하고 가죠. 그래도. 네, 네. 이 정치 제도 시스템을 바꾸는 게 먼저냐, 문화를 바꾸는 게 먼저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쟁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는 예. 정치 문화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것이 지금 초점이죠. 예.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거는 큰 대담론으로서 한국의 정치 문화를 바꾸자라고 하는 주제가 지금 아니고 예.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주제는 선거 제도를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예. 그럼 제도를 바꾸는 방안을 제도를 고민을 하자는 아무리 얘기죠. 바꿔도 뭐 문화가 안 바뀌면 또 부질없다 뭐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문화와는 별도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은 예. 문화도 바뀔 수는 없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제도와 문화가 뭐가 먼저냐 같이 가야 될 텐데 지금 우리 논의는 제도부터 한번 바꿔보자. 예.
저는 오히려 방금 노 교수님 말씀 중에도 저는 동의하는 부분은 제도 바꾼다 그래서 문화가 달라진다? 저는 그래서 저도 그래 안 봅니다. 제도도 이 선거제도 한 개만 이거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헌법도 바꿔야 돼요. 헌법을 지금 이 현행 헌법을 놔두고 다른 어떤 제도를 바꿔본들 결국은 성자 독시 체계는 계속 갈 겁니다. 예. 또 선거제도를 바꾼다 그래서 정당제도는요. 또 국회에 저는 교수단체의 의석수를 낮추는 것도 10석 이하로 좀 낮춰야 된다고 봐요. 지금 20석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꿔서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만들어냈을 때 우리가 원했던 좀 정치 문화라든지 정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지 예. 이 선거제도 한 개만 바꾼다 그래서 저도 좋아진다 보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선거제도 개혁의 시한이 임박했으니 예. 이거 하지 말고 그러면 선거 문화 바꾸자고 할 수 없으니까 예.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로서 그나마 소선거제 폐해가 워낙 크니까 예. 이거라도 중대 그것도 대 2명, 3명 안 됩니다. 4명 이상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2개, 3개를 묶어버리면은 결국 기호 1번, 2번이 전국적으로 다 차지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4명 이상의 중대 선거구제를 바꾼다고 하면은 예. 지금보다는 훨씬 더 원활한 다당 체제, 당의 경쟁 체제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죠. 4명 이상이면 이제 뭐 대선거구제에 이제 중선거구제인데 좀 예. 많은 거죠. 네네. 예, 그 도시와 농촌 관계 없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실시해야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 교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안을 아까 처음 제시하셨습니다. 말씀드린 예. 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예. 지금 이제 한번 예를 들어보죠. 구체적으로. 예. 얘가 지금 국회가 있는데 영등포구 아닙니까? 예. 2명 뽑죠. 옆에 있는 마포구 2명 뽑죠. 예. 그러니까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중대 선거구로 만들어서 4명을 한꺼번에 뽑는다. 만약 그런다면 예. 처음 1등 당선은 40%, 2등은 30%, 3등은 30%, 20%, 4등은 10%만 얻으면 당선됩니다. 예. 그러면 10% 얻어 당선된 국회의원하고 40% 얻어 당선된 국회의원하고 이게 똑같은 국회의원인데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거를?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또 이건 안 되겠네 또 이렇단 말입니다. 예. 분명히. 거더구나. 그리고 만약 4명을 뽑는다 그러면 거대 양당 모든 당들이 다 4명씩 후보를 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다 양쪽에서 다 2명씩 뭐 4명씩 나눠 가지든지 2명씩 가지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또 그때 가서는 또 문제 있다고 또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 분명히.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중대 선거구 하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당선될 수 있으니까 파벌 형성해가지고 그 파벌에서 뭐 공천권을 나눠 먹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예. 영구히 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그래 뭐라도 좀 해보자 차원이지 더 좋은 개혁이다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저희가 이제 이런 토론을 이제 앞으로 자주 할 거니까 네, 이제 네. 길게 또 앞으로도 이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갈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요 얘기만 좀 하고 마무리 짓죠. 네, 지금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셨는데 네. 그 중대선거구를 하더라도 표의 등가성 문제도 있고 또 파벌이 형성되고 네, 네. 뭐 다른 나라도 하다 말았다 이제 이런 그 반론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다시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12선, 13선, 15선 나오는 경우도 중대 선거구제의 효과가 큰 건 사실인 거죠. 예.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몇 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뭐냐? 예. 방향은 성자 독식을 빼자는 거예요. 예. 그 성자 독식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지역주의를 더 견고하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것이 두 정당의 진영 정치를 강화하고 끊임없는 정치가 아니라 대치를 강화하는 구조니 그것이라도 한번 깨보자. 그럼 뭐가 좋을까? 개헌을 하면은 더 좋습니다. 예. 개헌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그러면은 지금 당장 선거제도가 임박해 있으니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면은 한 달 반 정도라도 성자 독식 또 비례성을 강화하는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이런 방법이라도 논의해보자는 측면에서 중대선거구제라든지 또는 독일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번 이번에 도입을 해서 당면한 현안이라도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저는 현실적인 요구라고 봅니다. 예. 물론 이것이 완벽하다. 어느 제도도 완벽한 거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나타났던 정치적인 선거제도의 병폐를 막기 위한 차선책이 뭘까의 고민에 저는 산물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어제 그 토론에서 정세균 전 의장께서는
정치권에만 이걸 맡기지 말고 시민사회를 비롯해서 학계, 언론 여기서 좀 더 정치 개혁을 압박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예. 시민들도 참여하고 뭐 저희 같은 뭐 전문가나 예. 어떤 잘 아는 사람만 말고 예.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같이 논의해보고 예. 지금 얘기 드는 것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그러면 다른 대안은 없을까 하는 전체 중의를 모으는 그런 과정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걸 시간이 없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만들어 가지고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 계속 할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뭐 수의 민주주의 했지 않습니까? 예.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듣고 시민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그 시민들 사이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뭐 그런 과정을 먼저 갖고 좀 진행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박병원 원가님께서는 이번에 좀 승자 독식의 폐단만이라도 좀 해소하는 쪽으로 그렇습니다. 네. 뭐 첫 단추라도 끼워보자.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좀 이와 관련해서 토론을 또 계속해서 이어가는 걸로 하고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줄이겠습니다. 네,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교수 박상병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